안녕하세요. 부동산 R114 윤지혜 수석연구원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는 사항들 중심으로 저희가 좀 내용을 다뤄보려고 하고 있고요. 보시면 요새 이제 가장 큰 이슈는 이제 결국 은행권 쪽에서의 이제 대출 규제, 뭐 스트레스 DSR 이런 것과 관련된 건데, 여기에 대한 이제 시작점을 일단 저희가 한번 보자면, 작년 혹은 재작년 현 정부 들어서 이제 관리하려는 이제 목표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가계부채 규모를 이제 GDP의 100% 이내에서 관리하겠다 하는 것들이 한국은행 혹은 뭐 기획재정부 혹은 정부의 이제 예상이었습니다. 다만 이게 지난 우리가 이제 한 2021년 지나서 2022년, 2023년 오는 동안에 이 부동산 시장이 좀 어떻게 보면 침체 혹은 안정돼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규모 이내에서 관리되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구도가 좀 바뀝니다. 한 2024년 한 1분기 지나서 한 4월쯤 되면서부터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제 거래량이 주택과 관련된 거래량이 급격하게 올라오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당국에서 이제 가계부채에 대한 이제 질적인 부분들 혹은 총량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하기 시작했고, 그 와중에 이제 PF 시장 쪽과 관련해서 우리가 5월에 PF 시장 쪽을 이제 어떻게 보면 건전한 것들은 좀 살리자 이런 쪽으로 대책을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이 이 스트레스 DSR이라는 우리가 지금 2단계 얘기들을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좀 지연했죠. 원래 7월에 시행하려고 했던 것들을 9월로 늦추면서 이게 시장에 조금 잘못된 시각을 주고, 어떻게 보면 좀 빨리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인식으로 가면서 갑자기 이제 가계부채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한 6월과 7월 사이에 3천조 원 수준을 돌파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랴부랴 이제 9월 들어서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DSR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겠다 하는 걸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발표한 부분들을 보시면 수도권은 이 스트레스 금리를 1.2%포인트 적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동금리로 어떤 대출을 받게 되면 그 금리에 가산하는 금리에 관련된 게 스트레스 DSR 제도입니다. 스트레스 금리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좀 차별적으로 하고요. 이제 비수도권 쪽은 0.75%포인트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별을 뒀잖아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여기부터인데, 우리가 이제 지난 이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제 시장의 흐름을 이제 알고 계시다면, 이렇게 대출을 통해서건 혹은 세금을 통해서건 규제를 했을 때 수요자들 심리가 어떻게 변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스트레스 DSR도 2단계를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7월, 그러니까 2025년 7월이 되면 3단계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지금의 스트레스 금리는 1.5%포인트거든요. 이게 내년 3단계 정도가 되면 이제 시장에서 예측하기로는 1.7%포인트가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연봉 5천에 뭐 30년 만기에 혹은 한 5억 원 정도 되는 이제 그 주택들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을 받게 되면 현재 스트레스 DSR 2단계 추정해서 그 추정받기 전에 적용받기 전에는 한 3억 2천 정도의 대출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스트레스 DSR이 돼서 이제 1.2%포인트를 적용을 하게 되면 한 2억 8천 정도로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의 한도가 줄잖아요. 연봉 5천을 기반으로 했을 때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내년 7월 정도가 되면 5천, 6천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거죠. 본인 연봉 수준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그럼 3단계 적용이 이제 내년 7월부터인데 수요자 심리는 이렇습니다. 그럼 3단계 적용 전에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들이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보시면 월간 지금 한 8천 건을 넘어서 9천 건에 육박을 하잖아요. 요 국면들이 지금의 이제 대출 규제 하는 부분들, 과거 사례를 반추해서 보면 대출과 세금으로 억누를 수 있는 부분들이 누르면 누를수록 좀 튀어오르려는 그런 심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 수준에서 제어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가계부채가
8월을 넘어서 혹은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하는 시점까지 계속 거래량들이 유지가 되면서 부채 규모가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정부에서 이제 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LTV, 주택담보 인정 비율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 역량들을 도입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소득과 자산이 좀 약하신 분들은 비자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시장, 어떻게 보면 아파트 시장에서의 고가 시장에서 이탈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자, 이 이탈된 수요가 우리가 시장에서 보실 때 이 주택과 관련된 부분은 딱 두 가지로 선택할 수 있거든요. 내 집이냐 남의 집이냐의 경우에서 우리가 은행에 갔을 때 내 한도가 살려는 집이 한 10억 원 정도인데 한도가 한 5천만 원이 부족해졌다. 그러면 다시 전월세 시장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결정하실지 부분들을 제가 이제 따져서 본 결과 여러 가지로 이제 케이스들을 제가 물어보고 다니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 경우에 전월세로 다시 가지 않고요. 대체재를 찾습니다. 대체재를 어떻게 찾냐면 10억 원을 보다가 5천이 부족해서 못 사면 9억 원짜리를 보게 되고요. 9억 원을 찾는데 뭐 한 3천이 부족하다. 그럼 8억 원짜리를 찾게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풍선 효과가 나중에 수요 억제 정책에서 나오는데 앞으로도 하반기, 그러니까 우리가 9월 이후에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적용하게 되면 오히려 외곽지 쪽으로 갈수록 회복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만 내년 정도 이제 3단계 적용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이제 자산과 소득에서 받쳐주는 분들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니까 그 경우에서도 결국은 이게 이제 지방까지 퍼질 거냐에 대한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오히려 3단계에서는 지방 쪽도 결국은 3단계 적용을 받거든요. 이 경우에는 다시 또 똘똘한 집 한 채 이슈로 갈 수 있는 이슈가 있으니까 지방과 비수도권 사이에서의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서의 이 차별화 포인트는 오히려 3단계에서는 차별화 포인트가 오히려 적어진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단기적인 시장에서 보시게 되면 당분간은 풍선 효과가 자리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파트 쪽에서도 가격 구간이 낮은 쪽에서 대출로 살 수 있는 구간 쪽에서 실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지금 지역적인 부분에서도 서울에 집중됐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수도권 전역으로 좀 퍼질 수 있는 이슈다. 그래서 규제 효과 부분들은 풍선 효과를 항상 주의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그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